76점에 491번까지 했던 것 같아요. 491번이요? 491번. 491번? 그러네? 중간에 좀 건너뛴 것도 있구나. 자, 그러면은 2시간 동안 그걸 회의해야 되는데. 상학함수를 조금 나중에 오늘 나가줘야 되지 않을까? 많이 나이더라도. 자, 그래프 전까지죠? 시험이 보통. 이거 얼마 안 되긴 한다. 진도 쫓아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지겠어. 성질반 진도 쫓아가다가. 거기는 뭐, 진도는 그냥 한 문장 나가니까. 자, 그러면 그 앞에 74페이지, 5페이지 여기는 안 했나요? 했나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너무 좋았어. 그럼 일단은 그 73페이지 유형 16도 안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유형별로 조금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안 했죠? 네. 475번 하면서 뒤로 넘어갔던 것 같아. 뒤에 방정식 있고 부등식 쪽을 했던 것 같습니다. 475번도 안 했던 것 같은데요? 475번 안 했어요? 네. 정말? 안 하지 않았어? 정 써있어요. 했냐? 네 수업 아니면 안 풀잖아. 몰라 해봐. 자, 475번. 그 내용 위주로 조금 이제 할게요. 알았죠? 전에는 이게 보여서 모평이라는 거 있으면 좀 풀고 그랬는데, 조금. 왜냐면 내일부터 이제 잠깐 또 헤어집니다. x의 로그가 얼마로 돼 있어요? 2인가요? 아니요. x의 로그 2의 x가 x의 로그 2의 x가 4x가 된다. 이걸 만족하는 x값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x값을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겠는데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는 거냐면 로그 알파 베타 더하기 로그 베타 알파 각 두 개 구해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x값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이런 모양이 나오면 양쪽에 로그를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근데 여기가 2인 거 보니까 여기도 2를 붙여줍니다. 그럼 요 로그 2x가 앞으로 내려가죠? 로그 2x하고 로그 2x를 곱했으니까 제곱입니다. 로그 2x의 전체의 제곱이고 로그 2의 4는 2에다가 그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죠. 다 넘기면 로그 2의 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로그 2의 x에다가 마이너스 2는 0. 가위표가 공교롭게 되면 쉬운 거죠. 그죠? 이게 어려우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사용하는 방법인 거고, 찾기 쉬우면 그대로 찾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근각계수를 쓰는 거야. 근의 공식 써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가위표가 되면 쉬운 거고, 그러지 않으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씁니다. 그러면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2 나오죠. 그 다음에 로그 2의 x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4 하나 나오고, 그죠? 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의 마이너스 1씩이니까 2분의 1이죠? 하나가 알파 하나가 베타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감 내시면 됩니다. 4, 7, 8 방정식 로그 3x의 전체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로그 3이라는 것에 9x가 되죠. 그죠? 이건 곱하기니까 로그의 곱하기는 더하기예요. 이거 이코르 0에 두 근이 있는데 그 두 근을 곱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찾아서 곱하라 이 뜻이네. 이거는. 그럼 이걸 할 건데 얘는 로그 3의 x의 전체의 제곱이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곱하기니까 로그 3의 9 2죠? 더하기 로그 3의 x가 되니까 여기다가 2배 해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2배의 로그의 3의 x에다가 빼기 4는 0이에요. 가위표가 돼요? 안 되죠. 가위표가 되면은 쉬운데 가위표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근각에서의 관계를 쓴 건데 이게 로그에 관한 2차니까 근각에서도 로그에 관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요걸 만족하는 근이 하나가 로그 알파면 또 하나는 로그 베타가 될 거고 두 근의 합 로그의 3이죠. 3의 알파 더하기 로그의 3의 베타는 두 근의 합이니까 이거분의 이거의 마이너스 2가 돼요. 두 근의 곱은 3의 알파 곱하기 로그 3의 베타는 두 근의 곱이죠? 이거분의 이거니까 마이너스 4잖아요. 근데 얘가 답이 아니에요. 알파하고 베타를 곱한 거니까 요 식에서 로그의 덧셈은 곱하기니까 로그의 3의 알파 베타가 될 것이고 그게 2죠. 3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9가 돼요. 그러니까 얘를 쓰시면 안 돼요. 알았죠? 실수 많이 합니다. 이거 실수 안 할 것 같지만 해요. 아까 주원이가 틀렸다는 문제가 1 더하기 i 곱하기 1 빼기 i잖아. 옛날에 복수수 배울 때 1 더하기 1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실수한다니까? 아주 단순한 거에서 착각해서 실수하는 경우가 그래서 자꾸 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이거 쓰는 사람 꽤 돼. 나중에 가면 이거 쓰는 거야. 얘를 쓰는 게 아니고 이걸 한 번 더 바꿔서 쓰는 거야. 들을 때는 안 틀릴 것 같잖아. 막상 시험 보면 다 틀려. 알겠죠? 나도 틀려봐서 알아요. 네, 많이 틀려보니까 이건 틀리지 말라고 알려준다. 자, 그러면 475, 478 했어요. 넘어가시. 자, 400 부등식 쪽에 하나 487번 합시다. 상이니까 478번을 봅시다. 487번 여기에 합평 기출 이렇게 나왔죠. 로그에 아무것도 없으면 10이 생략된 거고 절대값의 x-1에다가 로그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있고 얘가 1보다 작은 거를 만족하는 정수 x값을 찾아라. 그 x값이 몇 개냐 이거죠. 정수 x가 이걸 만족하는 정수 x를 찾아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이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먼저 로그가 있으면 얘가 양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양수가 돼야 돼. x 빼기 1의 절대값은 당연히 양수인데 주의할 게 하나 있죠. 1을 집어넣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x는 1은 아니란 뜻이에요. 1이 아니어야지 양수예요. 다음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도 양수죠.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큰 거야. 그리고 1은 빼야 돼. 다음에 로그에서의 더하기는 곱하기니까 로그에 x 절대값이죠.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에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1인데 여기 10이 생략됐으니까 그죠? 이게 10이에요. 이걸 이제 찾아내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절대값이니까 첫째 x가 1보다 크잖아. 그러면 x-1에다가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0보다 10보다 작거나 같다 할 거고 x제곱 빼기 더하기 x 마이너스 12가 돼요. 10 넘어가면 그럼 4, 3, 10이죠?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는 여기가 플러스죠? x는 마이너스 4하고 3 사이거든? 근데 1보다 크니까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아. 됐죠? 다음에는 두 번째는 x가 1보다 작아야 돼요.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나올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x-1, x 더하기 2라고 하는 것이 크거나 같기를 마이너스 10이죠. 전개해주면 플러스 x 더하기 8이 될 거예요. 근데 얘는 당연하죠. 왜냐면 얘가 몇 차냐면 2차인데 허근 나와. 그럼 허근이면 x축하고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죠? 그죠? 잘못됐냐?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거는 다 되는 거야. 그래서 1보다 작은 건 다 돼. 근데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그 다음에 3보다는 작은 거였는데 1은 빼야죠. 여기에 해당되는 걸 고르세요. 절대값이 나올 때는 꼭 나눠야 돼요. 알았어요? 아예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야 돼. 한 방에는 안 되고 꼭 나눠서 처리한다. 서술형에도 답 저렇게 써도 돼요? 이렇게 써야 되죠. 아니면 나눠? 이렇게 해서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최근에 답지가 전부 다 이게 이렇게 바뀌어 나와요. 이렇게 모든 책의 답지가 교과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통 이렇게 많이 쓰는구나.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데 이걸 더 선호한다 이거지. 왜냐면 이렇게 쓰면 못 알아볼 수 있잖아. 외국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다 이렇게 씁니다. 알았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절대값의 x-1, x 더하기 이렇게 생긴 거 그림을 그릴 수 있나요? 이거 그래프를 그리면 더 쉬울 거 아니냐?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거 그릴 수 있냐? 그릴 수 있죠. 이렇게 크다 작다 나누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 이제 우리가 미분을 배웠으니까 이게 가능하긴 한데 그렇게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그래프가 사실은 엄청 효과가 좋아.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래프를 많이 알면 이럴 때 좀 편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에서 그래프 그리는 걸 자꾸 연습하는 이유가 해두면 엄청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학평기출 이런 게 나오면 100점은 약한 4점입니다. 무조건 4점이죠. 높은 4점은 아니고 이거 3점이 될 수가 없으니까 한 장 넘어갈까요? 자, 제일 중요한 거를 하겠습니다. 494에 해당되는 거 요거는 한 2개 하겠습니다. 2개. 자, 494번 갑시다. 494 모든 양수 x에 대해서 부등식 로그 4인가요? 네. 로그 4의 x의 전체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로그 4의 16x제곱은 로그 4의 16이 2예요. 그 다음에 로그 4의 x의 제곱돼 있잖아. 요거 앞으로 2 내려가야 되거든요. 더하기 마이너스 로그 2의 k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0보다 큰 것이 성립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양수에 대해서 성립한다 이게요. 이게 문제예요. 이거 고친 건 이해되냐 이거? 네. 요게 로그 4의 16의 x제곱이니까 로그 4의 16은 곱하기는 더하기 되고 2고 4의 x제곱이 2 내려간 거 이렇게. 다음에 로그 4의 x를 t로 치환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로그의 4의 x를 t로 치환하잖아. 근데 로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로그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근데 얘를 t로 치환하는데 모두 양수야. 모두 양수면은 0보다 큰 거 여기죠? 그럼 그래프는 이게 다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모든 x가 모든 양수면 이 t 값은 모든 실수가 돼요. 그래서 t가 모든 실수라는 상황 하에서 t의 제곱 2t 더하기 2배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면 돼요. 그러면 모든 실수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절대 부등식으로 2차가 t축에 위에 있어야 돼. 그러면 이렇게 생긴 2차가 대강 아래로 볼록한 그림인데 요 값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줘야 돼요? 완전 제곱해줘야죠. 그러면 t 더하기 1의 전체 제곱에다가 1 마이너스 로그 2의 k가 이렇게 생기는 거죠? 네. 여기는 1이에요. 그러면 1을 집어넣었을 때가 제일 낮은 값인데 이게 0보다 크면 다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요 값이 얼마냐면 1 마이너스 로그 2의 k니까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그럼 넘어가면 로그 2의 k는 1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정답인데 이렇게 쓰면 이제 틀릴 거라고. 왜 틀렸대? 이렇게 쓰면 틀려. 이렇게 쓰고 나서 난 틀린 게 없어 보여. 근데 이렇게 쓰면 답이 틀렸다고 나와. 왜 틀렸어? 이거는 요 로그라는 식을 문제에서 주잖아. 그러면 로그라는 약속이 있어. 얘가 양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양수에서만 하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답지에 쓸 때는 0보다 크고 이걸 쓰셔야 되거든요. 답지에서 쓸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1인데 나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줬다는 거는 이게 당연히 옆에다가 K는 0보다 큰 상태라 말을 해주는 게 사실 맞거든. 안 쓰고 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까지 써야 되는 건 안 쓰면 틀리고 이런 건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본질은 이건데 그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틀리니까 내용을 알고 있어도 이 수학적인 의미가 별로 없는 건데 자꾸 이걸 물러내. 난 그래서 이건 좀 이해를 못합니다. 심지어는 K가 양수라고 써놓고 이거 안 쓰면 틀린다는 거야.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요런 패턴은 중요한데 요거 실수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요거 또 꼭 묻더란 말이죠. 모의고사는 조금 덜한 거야. 학교 시험은 너무 확실해. 왜냐면 모의고사에는 이 범위를 찾으라가 아니라 K값 정수를 구하라고 하면 1도 되고 2도 되고 1도 되고 0도 0 안 되네.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데 서술은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 안 쓰면 틀려요. 자, 다음에는 495번도 하나 합시다. 요 내용 알겠어요? 이게 로그가 있지만 1학년 함수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자, 이렇게 처리됩니다. 495번 갑시다. 문제. 요거하고 얘는 약간 달라요. 같은 표현으로 물어도 3x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는 로그를 갖고 있는 2차고 얘는 그냥 2차죠. 3x제곱.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의 n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의 n이라는 것의 x. 요거랑 이게 따로 있다는 뜻으로 괄호 했을 거예요. 요렇게도 상관없다는 거죠. 앞에 있어 상관없고 로그 2의 n 이것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제가 2차잖아. 아래로 블록인 2차가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맞죠?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안 만나잖아요. 안 만나면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허근. 이거 판별식 써도 됩니다. 이것도. 근데 이것도 판별식 쓰면 되는데 여기가 숫자로 돼 있을 때는 그냥 요 값을 집어넣는 게 더 나은 때가 많고 얘는 얘가 문자잖아. 그러니까 일단 판별식을 쓰는 거야. 자,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니까 허근이
4분의 1 있으면은 b 다시의 제곱 로그 2n의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돼요. 이것이 0보다 작다죠. 등호가 있으니까 같아도 되겠네요. 그죠? 왜냐면 이렇게 돼도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로그 2n이라는 것은 0하고 3 사이죠? 그럼 답 됐죠. 그죠? 2의 3승은 8이고 2의 0승은 1이니까 n이라는 것은 1하고 8 사이. 그죠? 근데 얘가 로그가 있으니까 양수잖아. 이게 어차피 양수니까 이때는 뭐 틀릴 이유가 없죠. 만약에 여기가 마이너스 1부터 나왔다면 지우고 0으로 다시 고쳐줘야 되는 거야. 알았죠? 그럴 리는 없겠지만.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494번 5번 같은 경우는 그냥 껍질만 있는 거고 그냥 이차함수 묻는 거야. 여러분 1년 전에 주장창 했던 거랑 똑같은 걸 계속해. 근데 안 끝나. 계속 나와 진짜. 그래서 이런 형은 1학년 때 아주 많이 강조하는데 그때 우리가 어려워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돌아가면 1학년 이차함수가 쉽죠. 지금 돌아간다면. 그래도 또 틀려. 그렇다. 자, 다음에 거기 유형에 대한 실생활의 응용은 제가 거의 빼먹지 않고 다 했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두 개 할까? 두 개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500번, 502번 두 개를 해주고 넘어갑시다. 뭐 학교 시험에 이게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해줍니다. 문제 읽어볼까요? 어떤 골동품의 가격은 매년 11%씩 오르면 이걸 팔면 안 되지. 이거 무조건 앞서야 되죠. 야, 씨, 엄청난데. 매년 11%씩.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100만 원이면 내년이면 111만 원. 10만 원이니까 110만 원. 그 다음에 110만 원에 11%, 그러면 한 12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계속 올라요. 그러면 그게 얼마쯤 되면 8배 이상이 되느냐? 이게 봉이라는 개념 때문에 이제 급하게 되는데 몇 년 지나면 8배가 되느냐? 이런 거죠. 알겠죠? 요거에 대해서 누가 잘하냐? 우리 치호가 잘합니다. 삼성 팔았냐? 삼성 팔았어? 예, 전쟁이 끝나갖고 이제 좀 오르면은 23만 원에서 하려고. 아직도 안 팔았어? 그래도 20만 원까지 올라야 원금 회수가 가능해서 아직 20만 지금 카카오에 못 팔아서 카카오는 회복하긴 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딴 거 해라. 카카오 하면 안 돼. 자, 어떤 골동품은 매년 11%씩 올라요. 1년에 11%, 그 전 거에 11%가 오르는 거야. 그러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A야. 근데 이게 8배가 되는 거잖아요. 11%니까 11%는 0.11이죠? 근데 원금 1이 있어야 되니까 1 더하기 0.12, 1.11이에요. 알았죠? 요게 몇 년 하면은 8배가 되네. 이거 뭐라니? 내용은 간단해. 이게 11%란 뜻이에요. 그럼 요거 지우면 돼. 양쪽에 뭐 해주면 되나요? 로고 붙입니다. 로고를 붙이면 여기다가도 로고를 붙이고 여기다가도 로고를 붙이면 요게 내려가서 n 로그의 1.1이요. 로그표에 이거를 찾을 거야. 로그 8이라고 하는 것은 2의 3승이니까 3로그이죠. 1.11. 이 로그에 1.11이 나와 있어야 돼요. 이거 1.11이네? 나와 있나요? 나와 있으면 그냥 쓰면 돼. 0.045. 안 나와 있으면 조금 계산해야 되는 거야. 로그가 0.3010이야 30으로 돼 있어요. 0.30으로 돼 있네. 영화 더. 그러면 요거 계산하면 0.90이죠? 좀 영화나. 여기요? 그럼 n이라고 하는 것은 0.045에 0.90이 되니까 계산하니까 여기 20 나와. 20년이 지나면 8배가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처리됩니다. 그죠? 그럼 만약에 1000만 원을
11% 매일 11% 상승하는 주식에 넣었다. 20일이 지나면 8천만 원이 돼 있다. 치료 할수 있어?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인생 역전 아니야? 치료 사람 욕심이 하는 부분입니다. 아인슈타인도 주식하다가 망했어요. 그때도 주식이 있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때 종이 아니에요 종이? 꿈이죠. 아인슈타인도 주식하다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돈이 없어서 칩구하고 살고 있었을 때 그 사람 친구가 책을 대신 내줬어. 책에 낼 생각을 안 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책을 안 냈었어요. 아니 내가 뭐하러 책 내? 돈도 없는데. 그랬는데 친구가 대신 내줬어. 워낙 그래서 그 책이 남아있습니다. 그거 아직도 연구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 책은. 그게 무슨 책인데요? 그게 거기 미적 구조 나와 있고 막 그래. 그런 책입니다. 자, 502번 합시다. 이런 문제 하나 나와 간단하잖아. 근데 좀 걔는 이거를 안 해봐서 못 푼다니까. 해보면 할만한 건데 안 해봐서 못 풀까봐 요거 그냥 한번 합니다. 502번. 어느 연구소에서는 공기정화 식물이 실내 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더니 일정한 크기의 공간에 공기정화 식물을 추가로 한 개 둘 때마다 미세먼지 농도가 10%씩 감소했다는 것은 90%씩은 남죠. 자, 같은 공간에 공기정화 식물을 한 개씩 차례로 두었더니 N개째에서 처음 농도의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면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 지금 농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를 두면은 90%가 남아요. 90%면은 0.9가 되겠죠, 그죠? 10%지? 10%씩 주니까 1 빼기 0.1이니까 그 몇 개를 두면은 절반보다 크다 작다? 이하라고 되어 있냐? 이하죠? 양쪽에 로그 붙여야 돼요. 그러면 n에다가 로그의 0.9 이거는 로그의 2의 마이너스죠. 얘를 친절하게 주면 쉬운 거야. 근데 이걸 찾아보니까 0.9가 없네. 아이씨, 그러면 이걸 고쳐야 돼요. 100분의 3이 100분의 9죠? 그럼 3의 제곱이니까 2로그 3에다가 빼기 1 써야 되고 로그 2는 줬을 거야. 0.30인가요? 3010. 근데 고등학교 수학은 소수점 원칙이 소수 넷째 자리까지 쓰는 게 원칙이에요. 알았어요? 그냥 이렇게 쓴 거는 반올림한 것뿐이고 자른 거고 보통 그냥 소수 넷째 자리가 원칙이야. 고등학교 내용 자체가. 요거 계산하면은 0.4771이에요. 다 계산하면 n이 이게 얼마 되고 얘가 0.3010인데 이걸 계산해야 돼. 이거 계산해야 되고 얼마 나오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계산해. 요걸 계산을 하시면 얘가 음수가 나와. 그럼 음수가 나오면 부등호 방향 바뀔 거 아니야. 요 값을 나누고 이렇게 되잖아요. 요걸 나눠서 계산하셔야 돼. 했더니 6.5가 나와요. 계산 여러분이 하셔. 6.5 이상이니까 7개 넣으면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집안에 이런 공기정화 식물이 있으면 5-6개만 놓으면 된다 이 뜻이에요. 많이 넣는다고 좋은 게 아니다. 알겠죠? 이게 이과는요 이 정도 공기정화 식물 이 정도만 놓으면 되지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수학적으로도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근데 문과는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 혼자 산다 그 누구야? 아나운서 누구 있어? 전현무가 자기 집에 말도 안 되는 그렇게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알겠죠? 문과하고 이과의 차이다.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란 뜻이죠. 전현무 연세대 나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뜻이 문과잖아. 이런 거 했겠냐고. 했겠죠. 자, 넘어갑시다요. 이렇게 응용이 있다. 자, 다음에는 삼각함수를 합시다.
수업 때 10분 정도 자고 점수 밀린 거 있어. 그걸 한 수업 그냥 2번으로 다 해요. 자, 7번까지 풀고 잤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야, 80 이제까지 얘기하면 8페이지 오늘 모의고사니까 제일 재밌었어. 88페이지 첫 번째 일반적인 각은 어떻게 쓰느냐. 그래서 일반적인 각을 나타낼 때는 이거 일반적인 각을 쓸 때는 앞에 360도 곱하기 n을 붙인다. 이게 일반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왜 그러냐? 원래 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돌아가는 거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 360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30도라고 하는 것이나 한 바퀴 돌아와서 30도나 두 바퀴를 돌아온 다음에 30도나 똑같죠? 네. 30도나 390도나 750도나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 각의 표현은 전 세계 일반적으로 이렇게 쓴다. 알겠죠? 이렇게 쓰는 게 된다. 그리고 각이 이쪽으로 돌아가면 플러스 각이죠? 네.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걸 원칙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궁금해 본 적은 없냐? 각을 할 때 왜 이쪽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했을까? 오른쪽으로. 왜 이렇게 돌아갔을까요?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아, 그것도 있지만 애초에 육식분법을 만들 적에 정삼각형의 여기를 쪼갠 거예요. 얘를 60개로 쪼갰어. 60개로 쪼개가지고 여기에 1도, 2도, 3도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겠지. 다 말이에요. 자, 그러면 567, 8, 9는 뭐 제가 하지 않아도 되겠죠. 570번. 자, 570번은 한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뭐가 나오냐면은 3분의 세타가 없네. 3분의 세타가 해당되는 게 D입니다. 난 수능에 나온 문제가 하나 있어요. 미안해. 69번. 네? 3분의 세타 있어요. 619번? 3분의 세타가 있긴 해요. 어디에요? 619번. 그래, 맞아. 619번이에요. 자, 570번 합시다, 그냥. 세타가 2사분면에 가게요. 그랬을 적에 2분의 세타는 몇 사분면에 있냐? 그럼 1사분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타가 2사분면에 있다는 말은 각도가 여기가 2사분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 세타는 90에서부터 180도 사이인데 등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근데 이거 말고 일반적으로 각을 써야 되니까 이 세타는 36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인 각도예요. 딱히 말이 없으면 다. 여기도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 여기 2분의 라가 되어 있으니까 2로 나누죠? 2로 나누면 얘가 2분의 세타가 되고 얘로 2를 나누고 얘도 2로 나눠요. 그러면 2분의 세타는 얼마냐면은 180도 곱하기 n에다가 90도 180도 곱하기 n에다가 45. 이 n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건 이제 나머지 정리라는 게 있는데 요 2로 나누었다는 거는 나머지가 0하고 1만 생기거든요. 그럼 저 n에다가 두 번만 넣는 거예요. 여기 3이잖아요. 그럼 0, 1, 2, 3을 넣으면 0, 1, 2를 넣는 거예요. 얘가 4면은 0, 1, 2, 3. 알았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 에이. 선생님 들으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아, 싫어. 자, 그러면 여기다가
n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45도부터 90도.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225도부터 270도니까 영역을 표시해주면은 45도부터 90도 여기하고 225도하고 270도 이쪽 영역은 이렇게 두 군데로 표시되는 거예요. 13. 이렇게 영역 표시되는 게 시험에 나와서 이게 할 수 있는 3분면은 1과 3, 4분면 그러니까 1, 4분면이라고 답하면 안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그 유형 3하고 유형 4가 있어요. 요건 잘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는데 학교 대신에는 잘 나와요. 그런데 모의고사에는 잘 안 나옵니다. 이건 학교 대신용이야. 그래서 동경의 위치 관계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 내용이 어려운 건 없습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는 동경에 어떤 상황이 있다. 동경의 위치 관계라고 하자. 어떤 상황이 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서 문제를 푸느냐 이죠. 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해보거나 하나는 빼보거나 해서 관계를 찾아요. 간단하지 뭐. 더해보거나 뺀다. 어떤 경우에 더하고 어떤 경우에 빼야 되느냐죠. 그래서 빼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이런 경우예요. 동경이 일직선상에 존재할 때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간 게 알파야. 이렇게 돌아서 간 게 베타고 동경이 일치하죠? 그럼 이게 30도잖아? 한 바퀴 돌면 390이잖아? 그러니까 베타에서 알파를 뺀 것이 0도 차이가 나요. 네. 그리고 360도 곱하기 n을 써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빼주는 거죠. 또 하나는 동경이 서로 반대쪽에 있다라는 말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간 게 알파예요. 이렇게 간 게 베타야. 그러면 여기가 30도면은 얘가 210도니까 여기서 여기 빼주잖아요. 그 180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을 써주면 돼. 그 빼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동경이 일치하거나 동경이 서로 반대쪽에 있거나. 외에는 다 더해줍니다. 자, 빼는 건 두 개고 요거 외에는 다 더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머지는 더합니다. 자, 요걸로 이제 문제를 풀죠. 동경의 위치 관계는 외우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뺀 거나 더해주는데 빼는 경우는 한 선에 있을 때는 빼는 거야. 그 나머지 다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처리하는 방법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573이에요. 573번이 있어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세타는 90에서 180도 사이인데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그러면 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라는 것이 얘가 세타라고 치자. 5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일치할 때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다시 온 게 5세타잖아요. 여기 동경이 일치해요. 그러면 빼주죠. 5세타에서 세타를 빼주면 0도 차이 나고 360도 곱하기에는 의무적으로 일반각이니까 붙입니다. 4세타죠? 4로 나누면 세타는 얼마예요? 4로 나누니까 90도 곱하기 n이죠. 그럼 n이 여기다가 0이면은 세타는 0도, 1이면은 90도, 2면은 180도 이런 것들이요 이게. 그 다음에 270도 이런 값이 돼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90도에서 573번 아니야? 아, 이 4세타군요. 이거 5세타가 아니라 미안해요. 여기가 4예요. 그럼 이게 3이죠? 다시 계산해야 되네.
그러면 3으로 나누면 여기가 90도가 아니고 120도 곱하기 n이죠? 그러면은 얘가 0이면은 0도. 이건 답이 아니에요. 1이면 120도. 이건 답이 해당돼. 2면은 240도. 이것도 답이 아니야. 그 다음에는 3 집어넣으면 360도.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이게 답이겠죠. 됐죠? 네. 574번. 574번에는 문제가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과 6세타가 나타내는 동경이 원점의 대칭이래. 그러면 원점이라는 건 여기 대칭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2세타가 나타내는 동경하고 그 다음에 몇 세타? 6세타가 나타나는 동경이 원점 대칭이잖아요. 일직선에 있잖아. 예. 빼주면 6세타 마이너스 2세타 해주면은 180도 차이 나겠네? 네. 맞죠? 왜냐면 요만큼 갔을 거니까 이만큼에서 요만큼 빼주면 180도잖아요. 360도 곱하기 n이 돼요. 요건 4세타고 4로 나눠주면 되죠? 그러면 4, 9, 36에다가 45도예요. 얘가 0 집어넣으면 세타는 45도 있죠. 예. 얘가 1이면 135도 있죠. 2면은 225도 있고 이렇게 쭉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 거기서 0에서 180도 있는 걸 고르래. 그럼 요거하고 요거죠? 예. 두 개 더 하면 답이네. 180도. 다음 575번은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알았죠? 일직선 위에 있고 방향이 반대니까 이쪽이 하나 이쪽이 하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반대쪽에 있다는 거니까 또 빼주는 거야. 그래서 573, 4, 5는 빼주는 거예요. 576번 갑시다. 576번은 문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타하고 5세타, 세타가 있고 5세타가 있는데 이것이 Y축의 대칭이 된대. 그러면 이제 X축, Y축이 여기 요건데 여기에 대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 게 세타잖아. 그러면 이쪽으로 가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세타예요. 그러면 5세타에다가 요만큼을 더해주면 180도 되잖아요. 그럼 이럴 때는 더해주는 거야. 그럼 더해주니까 5세타 더하기 세타라는 것이 180도 차이 더하면 180도 되죠? 앞에 360도 곱하기 n은 의무적으로 붙이는 거예요. 6세타죠? 6으로 나눠주면 세타는 60도 곱하기 n에다가 30도 이렇게 되는 식인데 n에다가 0 집어넣고 1 집어넣고 이렇게 해주면 0 집어넣으면 30도고 1 집어넣으면 90도고 2 집어넣으면 150도고 3 집어넣으면 6, 3, 18, 210도고 이렇게 계속 있어. 이 중에서 필요한 걸 고르란 뜻이야. 어디를 골라야 돼? 90도에서 180도짜리 150. 요거네요 답이. 다음 578 여기 이해됐어요? 578번 갑니다. 578. 이건 뭐라고 되어 있냐? 세타하고 4세타가 y는 x 대칭이래. 그러면 x축, y축에 y는 x가 여기죠? 여기에 대칭돼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가 이렇게 생겼어. 얘가 세타래. 그러면 요거에 대칭되는 건 요선일 거 아니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세타래. 그러면 요 크기랑 요 크기랑 같잖아. 그러니까 이만큼에서 요걸 더하면 90도잖아요. 그러니까 4세타 더하기 세타가 90도가 돼요. 여기에 360도 곱하기에는 당연히 써주는 거. 이 5세타죠. 5로 나누면은 세타는 얼마예요?
5분의 360 몇이야? 72 72도 곱하기 n에다가 5로 나누면 얼마예요?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세타는 18도도 되고 요거에다 1 집어넣으면 90도고 2 집어넣으면 144도에다가 18이니까 2도 하나 162도 되고 이렇게 있네. 근데 거기 잘 보니까 뭘 구하래? 0에서 360도 사이 구하라네? 아니 그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고 더 찾아야 되네? 찾아서 되는 거를 다 찾아낸 거야. 그렇게 해서 하겠다. 알겠어요? 이거 다 찾으시면 돼 그냥. 그러니까 동경의 위치 관계는 빼주거나 더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뭐 이거 외울 게 뭐 있냐? 일단 빼봐. 아니면 더해봐. 시작. 그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만 잘 보기 좋게 내가 눈에 이걸 어정쩡하게 그림 못 찾아. 그러니까 이렇게 확실히 구분되게 그림만 잘 그리면 답내는 거는 수학. 그래서 여러분은 외워서 푸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은 대부분 안 외워. 그냥 이렇게 따지면 되니까 더하거나 빼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동경의 위치 관계는 학교 대신에는 좋아해요. 애들이 이걸 잘 못하니까. 근데 모의고사에는 나올 가능성이 없죠. 한 장 넘깁니다. 동경의 위치 관계는 끝났어요. 한 장 넘기면 호도법과 60분법이 있죠. 호도법은 실수값이에요. 60분법. 60분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그냥 기호야. 그래서 호도법하고 60분법이 있어요. 이거는 결과적인 내용을 몰라도 돼요. 요것만 알고 있으면 되니까. 파이라고 하는 것이 180도구나만 알고 있으면 돼요. 원래 60분법이라는 것의 뜻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설명드렸죠? 가장 안정적인 도형을 이런 도형을 정삼각형을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옛날 사람들은 여기를 60개로 쪼갰어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쪼갰어. 그러면 쪼갠 다음에 이 간격 있죠? 이게 1도야. 요 1도짜리라고 정해놓고 이게 30개 있으면 몇 도가 돼? 30도. 그러니까 이거를 60개 쪼개니까 이게 60도로 됐을 거 아니야? 60개로 쪼개서 만든 방법, 그 60분법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시계에서 많이 쓰잖아요. 이렇게 시계가 이게 한 바퀴 돌아가면 3시 몇 분 이렇게 나오잖아. 이렇게 나와요. 요 1도를 또 여기를 60개로 쪼개요. 그럼 그 작은 하나가 있을 거 아니야? 거기를 1도 1분이라고 불러요. 요거를 다시 또 60개로 또 쪼개야 돼요. 그러면 요거를 또 작은 하나를 1초라고 불러요. 1도 1분 1초야.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는 못 쪼개요? 네? 더는 그때 당시 능력으로 더 쪼개시는데 능력이 안 됐어. 그래서 1도 1분 1초까지 쪼갰는데 이게 시계에 그대로 적용돼가지고 우리가 분이 미니치죠? 초가 세컨즈죠? 2번 쪼갰다는 뜻이야. 초가. 시계에 그래서 초를 쓰는 거야. 세컨즈를 쓰는 거야. 두 번째라는 뜻이야. 포스트가 아니고 세컨즈가 똑같은 뜻이야. 자, 이렇게 되는 걸 60분법이라고 해. 됐죠? 그럼 이렇게 해나가고 나서 60분법으로 원이라는 거를 한 바퀴를 돌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몇 도가 돼요? 360도가 되잖아. 다른 방법은 원이 있었어. 요 반지름의 길이만큼을 요로가 재. 그래서 요거의 데이터를 1이라고 정했어. 아니야. 여기 반지름만큼 여기를 똑같이 갔어. 그래서 요거의 크기가 1이 나와. 요 길이분의 요만큼에 해당되는 요 각이 있잖아요. 그게 실수값으로 1이라는 값이 나와.
알았어요? 요 길이만큼 얘를 2배를 갔어. 그러면 요 길이가 실수값으로 2가 나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한 바퀴를 돌면 얼마가 나오냐면 2파이라는 실수값이 되잖아. 근데 얘랑 얘랑 한 바퀴는 똑같잖아. 그러니까 2파이가 180도랑 같아. 그래서 360도가 2파이가 되고 파이가 180도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각을 센 방법을 포도법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이 파이는 실수값이 알았어요? 간혹 학교 선생님도 실수를 해. 이렇게 생긴 게 1, 여기다 호도로 쓰는 거다 하시는 분은 틀린 설명입니다. 1이라는 거는 숫자이야. 무단위 숫자야. 단위가 없는 기호야. 그냥 1인 거야. 알았죠? 1인데 호도법으로는 요만큼의 데이터가 되는 거야. 1이라는 실수값이 여기에 해당돼.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돼. 그럼 이걸 왜 만들었게? 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X축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0하고 1하고 2하고 이렇게 표시됐어. 이게 자연수죠? 0은 0이죠? 이걸 0을 왼쪽에 넣는데도 한참 걸렸어. 여기에 음수를 집어넣는데도 한참 걸렸어. 그 이후로도. 여기에 2분의 3을 짓고 싶어. 그럼 여기다 넣으면 되죠. 유리수를 여기다 집어넣기 시작했어요. 유리수를 다 넣었어. 그 다음에 뭐 넣을까? 무리수. 루트 1을 여기다 집어넣고 루트 3을 여기다 집어넣고 무리수도 다 여기다 집어넣어. 그 여기다가 더 넣을 수 있는 숫자가 있었는데 그게 각도야. 180도를 여기다가 두고 싶어. 그럼 180도가 파이니까 3.14잖아. 여기가 180도가 되는 거야. 이렇게 되죠? 네. 안 올려서 했는데. 아이 몰라 건강하려고 복싱하는데 복싱하는 피곤해서 못 온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아, 누가 슬퍼. 얘 잠깐 들어봐. 오케이. 말씀은 이제 열심히 하자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요걸 가지고 찾는 문제가 579, 580, 581 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요 왜 만들었냐? 파이라는 게 3.14잖아? 각도로는 180도에 해당되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이 시험에 1이 나와서 여기 1을 호도 쓰고 나오면 안 돼. 알았죠? 이 답이 이게 계산해서 내가 1이 나왔어. 그 옆에다 호도 쓰고 나와야지. 이러면 안 된다. 라디아. 똑같은 말이야. 라디아. 이 옆에다가 쓰면 안 돼. 알았어? 그냥 쓰면. 근데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선생님도 여러 개 호도라고 쓰잖아. 맞다고 해줘. 알았죠? 그것까지 엄밀히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해줄 거예요. 자, 요렇게 한 데는 무슨 이유가 있냐? 앞으로는 모든 60분법을 쓰는 건 중학교 때까지. 고등학교에서는 다 요 표현으로 쓰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쓰느냐? 부채꼴이 있어요. 여기 반지름이 있고 반지름이 있고 호의 길이가 있고 얘가 각도예요. 알겠죠? 그러면 요 각도를 쓸 때는 요 각도는 지금부터는 60분법을 안 쓰고 호도법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30도 나오잖아? 그러면은 6분의 파이라고 쓰시는 거야. 파이가 180도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세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호의 길이라는 것은 얘하고 얘를 곱하면 돼요. 알았죠? 근데 여기서 요 세타라는 거는 원래 호도법의 정의에 반지름의 길이분의 호의 길이로 정해놓은 거거든. 이걸로 만든 거기 때문에 L은 이렇게 곱하면 R세타로 쓰는 거야. 두 번째, 저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에다가 2분의 1 RL이라는 게 있어요.
요걸로 해서 요 부채꼴의 넓이를 구합니다. 알겠죠? R제곱 세타 RL 밑변 곱하기 높이처럼 구하면 돼. 만약에 여기가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되지? 3분의 4.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양변의 길이의 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2분의 1 AB 사인 세타야. 요거랑 잘 봐야 돼. 이거 R제곱 사인 세타 쓰면 안 돼. 알겠죠?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R제곱 AB 사인 세타고 여기 끼인각의 사인 값이고 여기서는 요 끼인각에 했을 때 그냥 세타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겨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보면은 어디서부터냐면 582부터 쭉 있잖아요.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 거기까지가 출제돼요. 민소리 알아듣고 있냐? 네. 자, 제가 하나 할 테니까 584를 하니까 여러분은 585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84 건널기가 어떻게 구하는지. 원뿔의 건널기? 3분의 1 넘기죠. 아, 585를 해줄까? 585 합시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뿔이 있다. 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인 원뿔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이렇게 그리죠? 원뿔은 이것도 원뿔이고 이것도 원뿔이냐? 아니요. 원뿔이야 이씨. 원뿔이 아니야 이씨. 이것도 원뿔이고 이것도 원뿔이야. 이것도 원뿔인데 하필이면 요 중심이 여기 이렇게 쭉 이렇게 그대로 수직으로 내려온 거를 직원뿔이라고 해요. 알겠죠? 이렇게 요 꼭지점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를 직원뿔이라고 해. 나머지 다 원뿔이라고 하고 이런 원뿔이 있다. 이 원뿔의 옆면의 정계도에서 그럼 옆면이 여기죠? 네. 요거의 정계도는 얘를 펼치잖아. 펼치면 어떻게 돼야 돼? 펼치면 얘가 이렇게 생긴 모양이 되는 거지, 그죠? 요 밑에가 원이니까 여기 이렇게 배웠지? 중학교 때. 요 반지름이 3. 요 길이는 요 둘레랑 같죠? 6파이 이렇게 돼요. 그랬을 적에 중심각의 크기가 3분의 2파이라고 됐다. 중심각의 크기 여기가 3분의 2파이가 됐다. 이 원뿔의 건널비를 구하라 이거죠. 건널비라는 거는 요거하고 요 밑에니까 이거하고 이거 더하라는 얘기네. 그럼 요 넓이는 얼마예요? 9파이죠. 파이 r 제곱 그죠? 여기는 얘 알아야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L이라고 하는 것은 R 세타 R하고 3분의 2파이를 곱한 거니까 R은 9 여기가 9예요.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 구해야죠?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L 요거 곱하면 돼. 9 곱하기 6파이 두 개 더해주면 답인 거지. 27. 왜? 27에다가 9니까 36이요. 584 하세요. 비싼 동료들이겠지. 공부하러 왔지. 왜 왔냐니? 당연히 학생이 공부하러 와야지, 그지? 쉬고 싶었는데 그냥 다리가 저절로 이 학원길을 막 쫓아온 거 아니야? 공부하기 위해서. 맞지? 빨리 해봐. 584. 높이가 이건데.
3분의 16파이? 맞아요? 나왔냐? 우와, 인지 나온 거야? 거짓말 치지 마. 자, 오른쪽 586 풀어요. 586을 같이 합시다. 아예 도형이나 나왔으니까 도형이나 풀자. 우리가 안 되는 게 도형 아니야? 586 가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어느 자동차에 장착된 와이퍼를 작동했더니 와이퍼가 중심각의 크기가 5분의 4파인 이렇게 생겼다 이거죠? 이렇게 여기가 5분의 4파인데 이 와이퍼가 고무 부분이 50cm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cm인데 이만큼이 여기를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와이퍼가 닦을 수 있는 범위는 요만큼이잖아요. 네. 이거에 둘레의 길이를 구하래. 알겠죠? 예. 둘레의 길이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더하기 이거 구하는 얘기잖아. 예. 그리고 50이고 50이니까 100은 일단 구했어. 그죠?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구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저걸 구하는데 넓이가 회전하면서 닦인 유리창의 넓이가 1400파이래. 요 넓이가 1400파이라는 거지. 네. 1440이냐? 아니요. 1400이에요? 네. 1400? 이렇게.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를 모르니까 여기를 R이라고 두면 전체 큰 부채꼴의 넓이에서 그죠? 작은 요 부채꼴의 넓이를 빼주면 되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 요 길이가 얼마냐면 50 더하기 R이고 여기는 5분의 4파이니까 이 넓이는 파이 2분의 1 R제곱 세타 빼기 이 넓이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이렇게 되죠? 그런데 이것이 1400파이. 일단 파이는 귀찮으니까 지워져. 그 다음에는 요것도 요거 2되죠? 이렇게 해서 요거 2되죠? 그러면 5를 1로 곱할 거니까 5 곱하기 1400 되겠고 요거 전개하고 요거 전개해서 빼주면 2500에다가 100R이에요. 맞죠? 예. 그러면 공두개도 빼주고 25 더하기 R은 70이요. 70이에요. R은 얼마예요? 35. R이 50이야? 45? 네. 아 45. 45? 말이 혹시 이렇게 커? 거의 1대1. 말이 안 되는데요. 아니 맞아? 잠깐만 5, 4, 20 1400 5, 4, 20 5, 1은 5 70이잖아. 예. 이 넘어가면 45잖아. 네. 뭐가 잘못됐다는 빼기 거야? 2R 제곱이네. 어디서 계산? 아유 이 어디 갔어? 여기 남아있잖아 바보야. 아유, 다시 해야지. 아유 빼기 R 제곱이 아니라 여기 2배가 있네. 그러네요. 아이씨. 그러면은 다시 계산하면은 50 10, 2R 2R, 70, 70 70, 넘어가면은 20 10. R은 10 19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은 그러면 여기 10 그러면 둘레 길이 얼마냐면 호의 길이 여기는 요 L이라고 하는 거는 R 세타 10 곱하기 5분의 4 그 다음에 요 길이는 얼마냐면은 R 세타 60이죠? 네. 60 그 다음에 5분의 4파이 세타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몰라? 이건 학교 교과서에 있어. 이 문제는 왜 해주는겨? 다음 587 587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이 있어요. 거기 반원하고 반원이 그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저게 뭘 구하려냐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해라가 문제예요. 색칠한 부분의 넓이. 자, 그러면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해요. 이렇게. 이게 한 변의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4요. 4죠? 네. 여기가 4, 4. 얘가 반원이야. 여기 아니 4분원이야. 여기에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4분원을 이렇게 그린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에도 4분원을 이렇게 그렸어요. 아유 씨. 아닌데 그림이 요렇게 그려가지고 요 부분하고 요 부분에 뭘 구하라는 거야? 넓이를 구하라는 거야. 자 여기가 4였을 때 요거 넓이 구하라. 이게 문제야. 해봐야지. 자 그러면 요 주어진 요 값은 정 가운데 있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얘랑 대칭이잖아. 당연히 여기는 정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가 2야. 4의 반이니까 요 길이가 2겠죠. 맞죠? 그러고 이렇게를 거봤어요. 이렇게를 거보니까 요 길이는 얼마예요? 4죠. 네. 네. 원. 아, 반지름이잖아. 네. 왜냐하면 이렇게 생긴 원이라고 하는 것에 반지름이잖아요. 요것도 4고 요것도 4고 다 4일 거니까 요 길이가 4예요. 여기는 2잖아요. 그죠? 2대 1대 직각이니까 여기는 60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나는 여기는 30도니까 30도는 6분의 파이야. 요 부채꼴의 넓이에서 요마만큼의 넓이를 빼내고 나서 2배 하면 되겠죠. 여기 똑같으니까. 그럼 요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 여기가 2분의 1 r제곱 세타죠. 4제곱 16의 세타 6분의 8에서 요거를 빼주면 돼. 요렇게 생긴 걸 구해서 그죠? 그럼 요건 어떻게 구하느냐면 69. 여기 구해야 되잖아. 여기를 구할 거잖아. 여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 여기는 얘를 이렇게 삼각형을 이렇게 요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될 거 아니냐. 그죠? 그럼 여기가 60도였잖아요. 그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은 2분의 1 r제곱 세타 3분의 8이죠? 에서 요 삼각형을 빼주면 요 높이는 2루트 3이죠? 2분의 1 밑변 4 높이 2루트 3 이게 요거야. 계산하면 얼마야? 3분의 8파이 빼기 4루트 3 그러니까 요거는 8이죠? 3분의 4파이에서 3분의 8파이 4루트 3이니까 답은 4루트 3 빼기 더하기 여기다가 빼기가 되는 건가요?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3 4파이 그러면 틀려요. 곱하기 이해하지 마보야 씨. 이거 2배 해야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아까 얘기 안 했어? 곱하기. 깜짝 놀랐네. 자, 다음. 얼마 안 남았어요? 589 하나 합시다. 요거 하면 끝이다.
아이 588을 하고 싶었는데 그걸 말하면 시대 시간대 생각이 아이 빨리 끝낼 거야. 588, 589. 자, 589. 아니야.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 있어요. 둘레 길이가 8인 부채꼴이 있어. 그럼 반지름 호의 길이인데 둘레 길이가 8이니까 2r 더하기 n이 8이라는 거죠? 네. 근데 뭘 구하래? 넓이 넓이의 최대값 구하래. 그럼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R. 넓이는 r하고 n이 나온 공식이 있고 세타가 나온 공식 중에 2분의 1 rl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서 l이라고 하는 거는 8-2r을 여기다 넣어줘요. 그러면 2분의 1의 r에 8-2r이야. 연계해주면 마이너스 r제곱 더하기 4r이니까 몇 차예요? 2차. 완전 제곱해주면 되죠? 네. 이거 말고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r-2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4거든요.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일 때 반지름 2를 집어넣으면 L은 4일 때 그러면 그림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거의 2배잖아. 여기가 2였을 때 이게 4면은 1배 2, 4 이런 그림이네. 요 길이가 4. 그럼 이 각도는 얼마냐면 이거분의 이거거든요. 2. 파이. 아. 이 파이는 그래서 요 각을 구하라 그러면 각은 2야. 아, 무슨 선생님 2가 뭐예요? 그냥 숫자 2야. 그럼 2를 각도로는 몇? 1이 숫자 1이 각도로는 약 57도야. 그러니까 그냥 한 120도 좀 안 되죠. 그럼 주지 않아요 문제에서? 예? 안 줘. 2가 대략 몇 도인지는 그냥 우리가 알면 돼. 우리가 숫자가 아까 0하고 1하고 2가 있었잖아. 요 1이라는 게 대략 각도로는 57도쯤 돼요. 그럼 이거 2배 하면 되잖아. 이건 어떻게 찾았냐면 아까 파이가 180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걸 파이로 나누면 1이라는 거는 파이분의 180도잖아. 3.14로 180을 나누면 약 57도야. 그러면 2라고 하는 거는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되잖아. 1이라는 숫자는 각도로는 57도가 돼. 그게 서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안 하니까 헷갈려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요게 2가 나오잖아. 그러면 57도 곱하기 2배 하니까 약 104도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야 이 넓이가 가장 커져. 이게 당연한 거 아니야. 여러분이 여름에 더울 때 부채를 비춰봐. 그럼 다 이런 모양이야. 왜냐면 넓이가 제일 많으면 바람이 제일 세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당연하지 이런 모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따지는데 우리가 다 조상들은 경험상 이렇게 하죠. 경험상 몇 날 며칠 걸려서 한 거하고 책에 앉아가지고 몇 분 만에 한 거하고 동일한 데이터야. 그럼 당연히 수학을 선호하는 거지. 알겠어요? 그렇다는 뜻이다.